자, 이제 소유권 파트 들어가겠습니다. 그 70페이지하고 71페이지는 주의투기 통행권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쉬우니까 몇 가지만 검토하겠습니다. 자, 1번은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3번. 건축법하고 민법은 상관없죠. 건축법에 건축과 관련해서 도로에 관한 폭등 제한이 있더라도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위된 토지 소유에게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나머지 여러분들 읽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자, 이런 게 주의투기 통행권이죠. 이 공로가 있다면 이 갑토지, 을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을토지가 완전히 맹지입니다. 맹지라면 갑 승낙 없이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의투기 통행권입니다. 다시 갑 승낙 없어도 다닐 수 있어요. 갑은 열받죠? 아니, 내 승낙 없이 을이 다닙니다. 열받아서 담장을 딱 칩니다. 이게 권리 남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험범위 아니지만 민법 제2조에서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험범위는 아닙니다. 자, 갑은 이쪽 사용도 안 합니다. 사용도 안 하는데 을토지가 맹지란 걸 이용해서 심술궂게 막았죠. 그게 자기 갑 소유권을 남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터지는 겁니다. 을 다징 해줘요. 갑은 사용도 안 하니까 대신 유상 돈 받잖아요. 뭐 얼마나 사이 좋습니까? 갑은 사용도 안 하니까 을을 위해 다니게 터주고 을은 돈 주고 사이 좋죠. 이게 상린관계입니다. 그래서 담장을 터줘야 됩니다. 그럼 자 2번 문제 보세요. 자, 이번에 1번. 담장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주의토지 통행권자 을에게 그 철거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을 보세요. 자, 을이 한 달에 5만원 냅니다. 을이 한 달에 5만원씩 내고 있어요. 갑은 충분히 여기 사용 대가를 받고 있죠. 근데 옆에 병이 있는데 병도 을 허락 얻어서 병도 이렇게 통행합니다. 그럼 갑이 병에게 또 돈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또 돈 받으면 안 됩니다. 이미 충분히 사용료 5만원 받잖아요? 또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톨게이트 아니에요? 다닐 때마다 돈 내는 거 아닙니다. 그럼 4번. 주의토지 소유자는 주의토지 통행권자 을 허락 얻어서 사실상 통행왕인자 병에게 손해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답 1번이었죠? 다음 5번. 토지 분할로 무상 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하면 이제 유상으로 바뀌어요.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매수인은 무상 주의 통행권 인정되지 않는 거죠. 직접 분할 당사자만 무상이죠. 예,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취득시효가 있는데 이제 점유취득시효죠. 자, 그럼 취득시를 완성하면 곧바로 소유권 취득이 아니죠.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유취득시 완성. 점유취득시효 완성하면 곧바로 소유권 취득이 아니죠. 뭘 해야 소유권 취득합니까? 등기해야 되죠. 그래서 등기청구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이건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채청이죠. 등기해야 물권자거든요.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채권자 청구하는 거죠. 그럼 이거 채권이기 때문에 채청이죠. 그럼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특정인을 대법원이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왜냐면 제3자가 나오거든요. 제3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 미리 딱 공식으로 정해놨어요. 그럼 이 등기청구는 오직 20년 완성 당시 점유자입니다. 오직 20년 완성 당시 점유자가 오직 20년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어요.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이거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라고 법원이 정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채청이다. 그 다음 채청이라 소멸시효,
소멸시효 문제거든요. 근데 점유자가 점유를 계속하면 점유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점유를 상실하면 그럼 이제 권리 행사하지 않죠.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곧바로 소멸한 거 아니죠. 근데 이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두 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취득시효는 자주점유만 가능하죠.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갑토지 A토지가 있는데 우리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해서 내 땅으로 알고 점유한다는 게 우리 경계를 살짝 오인해서 갑토지를 살짝 침범해 점유합니다. 그럼 을은 갑토지를 살짝 넘어갔죠. 그럼 이만큼 을은 본권 없죠. 갑 승낙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법원은 돈 주고 사서 점유하다가 실수로 살짝 넘어갔죠. 이건 애교로 봐줘요. 이걸 자주로 봐줄 겁니다. 딱 자주점이라 취득시 할 수 있죠? 20년 경과하면 우리 취득시 완성해버린 겁니다. 갑은 미안하지만 이 소유권 여기 뺏기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기 빨간색 토지, 여기 빨간색 이거 잡으세요. 이거. 자, 저 빨간색 갑소유 토지를 우리 점유 개시합니다. 이때 우리 20년 시효 완성했다. 그럼 완성 당시 소유자는 바로 왼쪽 사람,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때 병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왔다면 완성 당시 소유자 누구죠? 바로 왼쪽 사람. 그러니까 이 공시대로 이거 바로 왼쪽 병이죠. 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다시 갑소유 토지를 우리 점유 개시해서 우리 날 20년 완성했는데 시효 완성했죠. 근데 이때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넘어왔거든요. 등기가. 근데 병 등기가 무효래요. 그럼 병 등기가 무효라면 지금 완성 당시 소유자 누구죠? 병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주장을 썼고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을 상대로 해야 돼요. 그럼 이거 말 써야겠죠. 그래서 물권자를 대의 말쌉니다. 직접 못해요. 물권자 아니니까. 아까 멸치, 미음, 치읓, 무효등기 말소 청구는 물권자 청구권, 물권자를 대의 말쌉니다. 직접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에 벗어난 거 없어요. 왼쪽 사람을 대의 말사는 거죠. 네, 세 번째, 갑소유 토지를 우리 점유 개시했습니다. 우리 이때 20년 시효 완성했다면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근데 하지 않고 있다가 병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얘는 완성 후 소유자죠. 이제 이게는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갑은 소유자도 아니죠. 갑에게도 주장 못하죠. 아까 이때 갑에게 있어야 돼요. 하지 않고 있다가 제3자가 나오면 이제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래서 병이 소유자라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은 나가는 거죠. 그래도 을은 불쌍하진 않아요. 20년간 사용했잖아요. 쿨하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실로 만약에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되면 그때는 왼쪽은 대리를 할 수 있죠. 이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왼쪽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못해요. 오른쪽 못하고 왼쪽 사람이에요. 보세요. 거기 왼쪽으로 오른쪽은 못해요. 이렇게 못합니다. 왼쪽으로 해요. 그래서 바로 왼쪽 사람이 완성의 소유자예요. 바로 왼쪽 사람. 네 번째입니다. 다시 갑소유 부동산 있는데 우리 점유 개시해서 우리 20년 시효 완성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왼쪽 사람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병 앞으로 소유권 넘으면 을은 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없죠. 얘는 완성 후거든요. 근데 보세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점유 중이다.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랬냐면 내가 계속 점유했으니까 그럼 난 여기부터 20년을 거꾸로 역으로 계산해요. 20년을 거꾸로 역산해서 나는 이날을 점유 기산점 삼겠다 그랬어요. 이날 점유 개시했으니까 이날 20년 시 완성했죠.
그래서 이 공식대로 완성 당시 점유자 을이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너는 이날 완성했지. 이날 완성한 거 아닙니다. 네 멋대로 계산 삼을 수 없어요. 단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갑으로 동일하다면 어차피 을은 갑에게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네 멋대로 계산 삼을 수 있지만 소유자가 변동되면 너는 이날 완성했죠? 계산 삼을 수 없습니다. 단 그러더라도 소유권이 변동 시점에서 또 20년 점유했다. 또 20년. 그럼 우리 지금 2차 취득시 완성했죠. 그럼 다시 공식대로 이제 오른쪽한테 할 수 있다. 이제는 여러 개 오른쪽한테 여러 개 할 수 있다. 다시 보세요. 다시 2차 취득 기간 중에 이때 정으로 소유권이 바뀌었네요. 완성 당시 소유자 정이죠. 정에게 할 수 있다. 이제 바로 왼쪽 사람에게 하면 됩니다. 바로 왼쪽. 다섯 번째. 다시 갑소유 부동산 있는데 우리 점유 계시했죠? 우리 20년 시 완성했습니다. 그럼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하지 않고 있다가 병 앞으로 넘어오면 을은 이제 소유권 취득 못하죠. 갑이 파는 바람에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책임져야 할까요? 원칙 아무 책임 안 집니다. 원칙 아무 책임 안 져요. 왜냐하면 갑은 을이 시완성을 몰랐겠죠. 이 을이 넘어온 걸 알았다면 갑은 진작 쫓아냈습니다. 갑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고 팔았으니까 아무 책임 안 져요. 근데 예외적으로 을이 시완성을 주장한 적이 있네요. 갑도 등기를 넘겨간 걸 알았죠. 알고 팔아버립니다. 알고도 팔아버리면 그때는 고의로 팔았죠. 그때는 고의라 불법행위 책임져야 돼요. 고의로 팔았으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얘들은 계약상 채권 채무 없어요. 245조 법률 규정에 따라 청구하는 거라 알고 팔으면 불법행위입니다. 지금까지 다 누가 팔았죠? 다 갑이 팔았죠? 이제 을도 팝니다. 다시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점유 계시했죠? 을이 20년 시 완성했는데 을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팝니다. 병에게 점유를 넘겨줬어요. 병은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이전등기 초원권이 있으니까 병이 앞사람이 시완성을 주장해서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도 찍으면 안 되죠? 공식대로 이제 누구만 할 수 있다? 완성 당시 점유자만. 걔가 을이잖아요. 그럼 을만 할 수 있고 완성 당시 점유자 아니죠? 너는 못 됩니다. 대신 이렇게 대위에서는 가능해요. 을을 대위에서는 가능하지만 직접 못 합니다. 왜 그래요? 완성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모든 판례가 이걸로 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랑 대비해봐야겠죠? 자, 이제 72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자, 1번은 판례와 다른 거죠? 동그란 1번은 자기 소유도 시효 취득 가능하죠? 2번은 아직 시험이 안 나왔어, 2번은. 시효의 포기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취득자가 원인 모요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 얘는 가짜 소유잖아요. 가짜 소유자에 가면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봐보세요. 병 소유자 아니고 갑이 소유자죠. 을이 시효유익을 포기한대요. 그러면 가짜 소유자에게 하는 거 아니죠? 진짜 소유자에게 하겠죠? 다음에 2번 이중 보존등기 안 된다 그랬고 3번 안 된다 그랬고 4번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 요구되는 무과실은 추정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되고 일필토지 일부도 시효 취득할 수 있죠. 단 등기할 때 분할이 하겠죠. 자, 2번은 이제 판례와 입장이 같은 거죠. 자, 1번 취득시효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없다면 취득시 계산점을 임으로 선택할 수 있다죠. 아까 얘기해 보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소유자가 갑으로 똑같다면 임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있다? 자, 2번 미등기 부동산 점유자는 점유 취득기간 완성만으로 등기해야 되죠? 등기 없이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거 아니죠? 맞았습니다. 3번 부동산 취득시 기간 만료 당시 점유자로부터 양수해서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취득시 완성 효과를 정해서 직접이 틀렸죠. 대의한다 그랬죠. 이 그림이네요. 이제 점유자로부터 양수하면 직접 안 되고 대의하는 거죠. 이렇게. 4번은 간접점유 뭐든지 가능하죠. 간접점유 시작할 수 있다. 5번 점유 취득시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적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3번은 판례화 되는 겁니다. 자, 1번 취득시효는 점유기간 동안 소유매제가 동일하고, 자 보세요. 그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럼 변동이 있다는 말이죠. 있다, 변했다. 그러면 시효 취득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된다. 맞았죠? 소유자가 이렇게 변동이 있으면 역산해서 삼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실제로 개시한 여기가 기산점이 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기산점 삼을 수 없단 말입니다. 2번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 보조 등기 또는 이전 등기가 이제 무효라면 시효 취득자는 그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취득시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여기죠? 자, 무효라면 그 자를 상대로 할 수 없죠? 이렇게 대의한다. 그럼 3번 2번의 경우에 시효자는 직접 할 수 있다가 틀렸죠? 아까 대의한다. 3번이 답입니다. 4번. 자, 4번은 이런 말이죠.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시효 완성하면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소유자처럼 점유하게 됩니다. 그럼 20년간 과실은 을이 취득하니까 갑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반환 청구 못합니다. 왜 그래요? 20년 전부터 을이 소유자니까. 4번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이 완성되었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하지 아니한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 명의자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급하니까. 5번 시효 취득자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죠. 점유계속.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4번 사례 문제 보겠습니다. 갑토지죠? 갑토에 대해서 우리 점유 취득이 완성했죠? 판례와 다른 겁니다. 1번 우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곧바로 소멸한 게 아니죠? 맞았습니다. 그때부터 10년 소멸시가 진행하는 거죠?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다. 2번 갑은 을에 대해서 불법 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금을 철거와 대이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20년 전부터 소유자처럼 점유하게 되니까 아무것도 청구 못한다 그랬죠. 3번 을이 아직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경로하지 않았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를 넘겨받은 병에 얘는 완성 후죠. 후에 대해서 시효 취득 조항을 쓸 수 없다. 여기입니다. 을이 등기 안 했다면 그 후 이자에게 할 수 없다.
4번 3번의 경우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간 삼아도 다시 취득 시효 기간이 완성되었다면 이제 을은 주장할 수 있죠. 이 그림이죠. 이제 2차 취득 시효 주장할 수 있다. 자, 5번 4번의 경우 을이 새로이 2차 취득 시효를 완성하기 전에 정이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여기죠. 다시 2차 취득 시효 기간 도중에 정이 취득했다면 정한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왼쪽한테. 그래서 정에게 할 수 없다가 틀렸네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우리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시 완성이 있다. 판례입장과 일치하는 거네요. 기억, 우리 시효 진행 중에 목적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왼쪽 사람, 을은 최종 명의자가 바로 왼쪽 사람이죠. 맞아요. 이자에게 등기증을 있다죠. 자, 이봐 보세요. 소유자가 여기 100번 받겠더라도 바로 왼쪽 101번째 최종 명의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 왼쪽한테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이 틀렸습니다. 니은 을이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경락이 전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럼 지금까지 여기죠. 세 번째 여기죠. 을이 완성했으나 등기하기 전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럼 병한테 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 회복되면 왼쪽한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 다시 보세요. 문제. 을은 병에게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없으나 그 갑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면 이제 을은 갑에게 이제 할 수 있죠. 맞았습니다. 디귿 을이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쳤는데 그럼 이제 갑도 알게 되었죠.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근데 갑이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서 을이 손해 입었다면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죠. 여기죠. 을이 시효 완성 주장했죠. 알고 팔았죠. 그러면 불법행위, 고의로 팔았으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채권 채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만 맞죠? 정답이 2번입니다. 지금까지 취득시효였죠? 이제 부합 문제까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법 기술적 판례와 다른 거죠. 1번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 저장 등은 토지에 부합되는 거죠. 2번 아까 했어요. 타인 토지에서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 소유권은 경작자 맞습니다. 3번 건물이 중축이 나왔죠. 그럼 중축은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중축 부분이 기존건에 부합됐죠. 그럼 독립성 없어요. 부합하였더라도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을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부합됐잖아요.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경매 목적을 평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독립성 있는 거 없는가? 증축은 독립성 없죠. 그럼 부합됐으니까 경락인은 전부 취득할 수 있다. 4번 수목원 권원이 중요합니다. 5번 아까 나왔는데 수목은 뭐가 중요하다? 수목 권원. 4번은 권원 없죠. 권원 없이 타인 토지 식재한 수목 소유권은 그 식재자 심은 사람이 아니라 토지 소지에서 소가 맞아요. 5번 아까 했었죠 이거? 자, 토지 임차인 동그라미 다시 써요. 네가 뭔데라고? 기억납니까? 네가 뭔데? 권원이란 소유자에게 빌려야 돼요. 소유자. 토지 임차인 승낙만 받아서 그 말은 소유자 승낙 없죠. 임차 토지에 나무, 수목을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에서 나무 소유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권원은 소유자에게 빌려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오늘 여기 그 소유권 앞부분까지 풀어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일주일 후에 또 강의를 올리거든요.
일주일 올리니까 그동안에 여기를 여러 번 복습하셔가지고 내가 아는 판례지만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잘 키우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을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